안녕하세요. 마상용입니다. 자, 오늘은 지젝과 그 적들의 첫째 시간인데요. 들레즈와 지젝이 다투는 쟁점을 중심으로 현대 철학의 핵심 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지젝이 말하는 그 철학의 논쟁은 사실은 적과 친구를 이렇게 확연히 가르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사상가 자체를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철학적 사유의 쟁점마다 그것이 삶의 문제를 해명하는데 얼마나 본질에 근접하는가,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점에서 의의와 한계가 있고 그것의 철학적 존재론과 인식론 또는 윤리적 가치론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젝과 들레즈, 오늘 지젝과 들레즈의 대결을 다루겠는데요. 이 두 철학자는 사실 20세기에서 가장 폭넓게 사유하는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들레즈는 익히 21세기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지만 지젝도 들레즈에 못지않게 인간과 삶의 전 영역의 핵심 과제를 다루면서 통섭적 사유를 종횡무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 날이니까요. 현대 철학의 핵심 과제가 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근대 철학은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되는 대상을 어떤 일관성과 안정성을 가진 실체적 존재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의식하는 주체가 이 대상을 세계의 존재자들을 주체의 인식 틀로 동일화하는 문제점이 있는 사고 방식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학에서도 그렇듯이 개인과 사회가 어떤 고정되고 일관된 실체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의식이라든지 주체성이라든지 또는 개인 그 자체라든지 그 개인의 의식이 의식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정되고 일관된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이미 수많은 역사적 사유 속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하는 대상은 오히려 다른 타자성에 의해서 매개되고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자성이 의식하는 주체와 대상을 매개하고 구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철학에서 흔히 생각했던 고정불면의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상호작용을 해서 뭔가 이 거대한 인식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또는 삶과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유의 패러다임에서 주체와 대상보다 더 선행한 것, 먼저 앞서 있는 것이 오히려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하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의식하는 주체도 만들어내고 대상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그 의식하는 주체와 대상이 상호작용해서 만들어낸 우리의 삶과 사회의 세계를 구성하고 변환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탈근대 철학 또는 현대 철학의 핵심적인 사유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때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는 지금 들레즈를 했는데요. 다음 주 푸코, 레비나스, 하이데거 이렇게 할 텐데요. 들레즈에게는 이 주체와 대상 자체를 매개하고 그보다 앞서 있어서 이걸 구성하는 근원이 무엇이냐면은 제 삶에 우리의 삶과 사회의 밑바탕에 있는 근원이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생명, 그죠? 들레지의 생명 또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과 욕망의 본질은 차이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이 그 자체가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하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 개의 물바탕에 깔려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삶과 사회의 질서를 매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들레지고요. 다음 주에 가는 푸코라면은 역사적 선언적 틀이라는 인식의 틀이 있습니다. 역사적 선언적 인식 틀로서 에피스테메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코는 이런 각 시대와 그 시대를 틀짓는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시대적 인식을 좌우하는 근본적인 인식 틀로서 에피스테메를 상정하고 있고요. 그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을 좌우하고 그 인식 틀을 통해서 세계가 구성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레비나스를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알아볼 텐데요. 레비나스는 주체가 의식하는 타자 이전에 선행하면서 주체와 대상을 동시에 구성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절대적 타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타자성은 타자의 얼굴로 현상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이데거로 넘어가면요. 하이데거는 물론 이때 하이데거의 근본적인 존재의 근원은 이 세계의 근원은 존재입니다. 존재와 존재론적 차이로 그죠? 이 세계의 근원이 드러나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사이의 세계가 구성되고 변환되고 재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의 핵심 과제는 의식하는 주체와 의식하는 대상을 동일자, 그죠? 동일성으로 환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일성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이미 의식하는 주체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가치와 의미, 그죠? 방식을 통해서 의식하는 대상을 동일하게 포섭하고 융화시켜서 세계의 타자성, 존재자의 타자성을 제거하고 주체의 의식으로 동일화하는 그런 방식의 사유,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현대 철학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유를 반대하냐면은, 고정불멸의 정체성을 가진 주체와 대상으로 이 세계의 존재자를 우리가 간주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상들은 이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소멸하지만 결국은 동일자들이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겠죠. 그리고 동일자들이 움직인다면 그보다 더 힘이 센 외부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일자, 근데 동일자인데 그 존재자들의 바깥에 있는 동일자, 존재자들보다 힘이 큰 초월적 동일자, 존재자에 의해서 이 세계의 존재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계의 생생소멸의 운동은 기계적 과정이거나 존재자 바깥에 있는 거대한 목적에 의해서 수단으로 그것의 구성 요소로 밖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의 정치적 표현이 뭐겠습니까?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동일성과 재현의 틀로 이루어지는 사유는 정치적으로는 파시즘과 전체주의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자, 각 세계의 존재자의 고유성과 자율성은 억압당하고 그 바깥에 타자, 초월적인 타자, 권력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개별자의 자율성 자체는 억압돼서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삶과 사회의 질서로 재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에 반대하는 사유로서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의 틀을 바꿔놓고 형성하는 그 타자성이 무엇인지를 근원적으로 사유하려는 것이고요. 이 타자성은 사실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각으로 직접 포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유라고 해요. 불가능성을 사유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생명이라든지 욕망, 차이 그 자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각 속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직접 의식할 수 있는 감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의식적인 감각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신체 없는 기관이라는 들레즈를 비판적으로 대화하는 지적의 책의 번역을 무수적이라고 했는데요. 이 감수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이런 뜻이죠. 그런 차이들을 사유하는 것이 과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올바르된 사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현대 철학의 핵심 과제고요. 그 다음에 3쪽에 있는 2절 들레즈의 문제의식과 철학적 구도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들레즈의 철학 중에 지적이 특별히 쟁점화시켜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알아보되 그걸 알려면 지적의 철학적 핵심 구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적 철학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이제 지적은 차이의 철학자, 그죠? 사건의 철학자, 그 다음에 내재성의 철학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지금 차이 자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말하는 차이가 무슨 차이냐 하는 것이죠. 차이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 차이 그 자체하고 개념적인 차이와 차이 그 자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념 없는 차이 그 자체. 이것은 개념을 매기하지 않는 차이입니다. 그죠? 개념을 매기하지 않는 차이예요. 자, 이것은 개념적 차이는 개념을 매개했다는 뜻이죠. 인간은 무엇이냐 했을 때,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그래서 이성적 존재다. 그렇게 했을 때 이성이라는 개념을 매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자,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죠. 종차죠. 이런 이성의 개념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자, 인간은 철수나 영이나 여기에 개념적 차이에서는 이성을 가졌다는 동일성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철수의 이성의 특성이라든지 철수 그 자체의 특성이라든지 영의 이성적 특성이라든지 영이 그 자체의 특성이라는 것은 여기 나타나지 않죠. 그죠? 인간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개념으로 다 동일화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 그 자체는, 자, 거기 3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념 없는 차이인데요. 동일성의 범주에 종속되지 않거나 환원되지 않는 차이 그 자체. 개별자의 이질적이고 다수성이 내적 차이를 가리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직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조금 이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이제 존재의 일의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존재는, 자, 있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 존재자들이 있다 했을 때 있음이 존재죠. 네. 있음이 존재입니다. 존재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의 뜻으로, 그죠? 동일한 뜻으로, 하나의 뜻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말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존재의 다이성과 대조되는 말입니다. 자, 존재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양태들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존재자들과 양태들을 이런저런 다양한 의미로 이렇게 존재한다, 저렇게 존재한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존재를 그렇게 다양한 양태들을 이런저런 의미로 부르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의 개념으로 동일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자, 어떤 나비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네, 나비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나비라는 고양이가 있고, 그죠? 닭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똑같은 의미에서, 예,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 근데 다양한 의미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의미로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길동이가 있다고 칩시다. 사람으로서 길동이가 있다고 칩시다. 또 신도 존재하겠죠. 신도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존재는 다양한 의미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자, 동물들은 있죠. 있는데 인간보다 더 하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도 존재하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신보다 더 불완전한 존재로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있다고 말은 했죠. 소설로는 있다지 않습니까? 근데 다양한 방식으로 있다고 그러면서 뭘 뒀습니까? 차이를 두면서 동일화시켰죠. 그 상위 개념으로 포섭시켰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들은 다 인간보다 하등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길동이, 철수, 용이 전부 다 인간은 있는데 신보다 더 불완전한 존재로 있잖아요. 이렇게 동일성과 차이로 계속해서 결국 궁극적으로 유계적인 존재를 유계화합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유계화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다이적인 존재의 다이성입니다. 다이적으로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델레즈가 주장하는 건 뭡니까? 다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단 똑같은 의미로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의미로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존재의 일성이란 모든 개별적인 존재자들과 양태들에 대해 이질적이고 내적인 다수성으로 있음. 그죠? 그러니까 존재자들이, 그죠? 모든 존재자들이, 존재자는 이질성이에요. 같지 않아요. 그죠? 철수와 영희도 같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닭도 같지 않아요. 이질적입니다. 그죠? 이질성이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 이질성은, 자,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존재자 안에, 그죠? 안에 있는 질적인 차이예요. 복수성 또는 다수성입니다. 자, 질적인 성질이 다수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양적인 것이라면 다 계산 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존재자가 있을 때 양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존재자의 생성소멸하는 운동의 법칙을 잡아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수라는 친구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철수를 계산 불가능하잖아요. 그 철수의 성질을, 그 철수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무엇을 욕망할 것이며, 그죠? 어떤 꿈을 꿀 것인지
태어났을 때 죽을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양적으로 계산 불가능하고 질적으로 다수적인 성질을 철수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냐면 내적인 다수성, 그죠? 내적인 다수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지금 아까 이질성도 여기 얘기했죠. 이질성 들어갔죠?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한꺼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A라는 성질이 드러나고 B라는 성질이 또 나타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렇게 점잖게 강의하고 있지만 또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엄청 극적인 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변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서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계라면 뭐겠어요? 정해진 시간에 그 특정한 속성이나 양태가 드러나겠죠. 그런데 생명을 가진 존재자들은 전부 다 이런 이질적이고 내적인 다수성, 그 다음에 그것들이 우발적으로 우연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존재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존재의 우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재들이 다 대등하다는 거죠. 그것이 존재의 일위성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일위성은 자, 여기서는 이 결론은 뭐겠어요? 이 함축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존재들은 그죠? 존재들의 본질적인 속성을 자기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은 양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재성을 의미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은 다시 말해서 외적인, 그죠? 외적인 위계화나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위성의 존재론은 내재성의 철학, 그죠? 그 다음에 지배와 종속의 철학에 반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적 개념, 존재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단순히 물론 1차적으로는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 또는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자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포착하기 위한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개념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 철학자가 이 세계의 본질, 인간의 본질, 생명의 본질, 또는 자연의 본질, 더 나아가서 무생물의 본질, 더 총체적으로 우주의 본질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삶과 사회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구성해서 만들어갔을 때 가장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입장, 그죠? 근본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들레지의 철학적 기획 구도는 이러한 절대적인 지배, 그죠? 외적인 지배를 철폐하고 존재자 그 자체의 이런 능력들이죠. 네, 영능입니다. 힘에 의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재적 운명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존재적 운명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펼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들레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고요. 문제의식을 철학적 개념으로 구도한 거고요. 좀 더 자세히 들레지의 존재론을 알아보겠습니다.